제가 리뷰를 하는 모든 기준은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국한되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의 목적은 없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나는 솔로 14기 97화 2부. 97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영숙과 그를 둘러싼 남자들 시작하겠습니다. 데디차. 먼저 한 줄평 나갑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현재 영숙의 애정 관계도를 잠시 정리해 보면요. 영숙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영호와 광수,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경수,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영숙의 마음은 상철에게로 가 있는 상태죠. 여자들에겐 상철이 있다면 남자들에겐 영숙이 있다, 그런 모양새죠 현재.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꼬박꼬박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4기 시작할 때부터 영숙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며, 그리고 영숙의 성향 분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초반 0표를 2번 받았을 때도 영숙은 중후반 넘어가면 남자 상철과 같이 인기가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도 했었고요. 자, 그럼 과연 영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왜 영숙은 남자들로 하여금 인기가 좋은가? 솔로 나라 안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 그 사람에겐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앞선 영상에서 영숙의 장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다시 짧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면요. 영숙의 가장 큰 장점은 외모입니다. 외모라는 게 상대적 개념이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영숙은 지금은 40대지만 그래도 20, 30대는 본인 외모에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굳이 스스로 남자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남자들이 꼬이기만 했지 본인이 나선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숙 보면요, 약간 고상하고 분위기 있고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광수하고 데이트 나갈 때 영숙의 모습 보니까요,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릴 듯한 멋과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탤런트 존이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댓글에 역공 엄청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 영호가 영숙에게 고백할 때 보면요, 그 했던 말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영숙님은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 나는 검은 똥이고 영숙님은 흰 똥이라고 그랬나요? 뭐 아무튼 그 순백의 이미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쵸? 영호 눈에도 영숙은 아마 그런 고상하고 왠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퀄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장점을 한번 또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높은 자기애와 자존감인데요. 이게 왜 매력 어필하는데 장점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기애와 자존감을 가진 여성은 한 번 내 남자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 한눈을 잘 팔지 않습니다. 한눈 판다는 그 자체가 내가 선택한 남자에 대한 부정이며, 그건 나의 높은 자존심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상철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준 영숙의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으로 "영숙 이제 그만해라. 왜 그렇게 집요하냐." 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영숙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왜 상철에게서 쉽게 안 떨어지냐. 영숙은 그런 겁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다소 직설적이고 투박하게 보였던 것뿐이지, 영숙 입장에서 보여지는 상철 바라기는 처음과 그 끝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해바라기와도 같은 지조 있는 순애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순애보와 집착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현숙을 잠시 소환해 볼게요. 방송 내내 보여지는 현숙의 영수에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는 집착과 스토커로 정의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영숙은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영숙의 그 표현법에 있는 겁니다. 현숙은 일관되게 여리고 단아한 이미지로 그 마음이 진심처럼 보였다면, 영숙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영숙은 특유의 그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투박스러운 행동들과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적절한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언어 사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화면에서 보여지는 영숙의 모습은 다소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또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과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안하 무인격에 그냥 말 그대로 기센 일진 언니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숙의 상처를 향한 진심과 순애보는 당연히 현숙보다는 그 크기가 크지 않고 또 깊이가 깊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진심이 왜곡되어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영숙의 표현법은 상대의 감정과 기분에 대한 공감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요. 영숙이나 현숙 둘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에 대한 한결같은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숙이나 현숙과 같은 부류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건 포기 못한다. 꼼 대신 닭이라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솔로 나라를 혼자 나가면 나갔지 커플이 되기 위한 커플은 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수에서는 홀로 솔로 나라를 나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상철에게 거부당한 그 마음, 즉 높은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복을 해야지 그 마음이 만회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영숙 스스로 계속된 집요함과 오기를 불러오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97화에서 경수와 데이트를 하고 들어온 후 영숙 인터뷰를 합니다. 영숙은 본인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그래도 여전히 상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영숙과 같은 부류들에게 다른 차선을 선택을 하라는 거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4기 후반 인기녀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영숙. 비운의 캐릭터죠? 네,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영숙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97화 영숙을 향한 그 남자들의 순애보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광수입니다. 97화에서 광수는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지난주 모두 궁금해했던 영숙을 위한 광수의 퀵배달 선물은 바로 방하나였죠. 그 방하나를 주기 위해 한참을 영숙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영숙에게 명찰 핑계를 대며 선물을 건네주게 되죠. 명찰 핑계는 좀 허술해 보였지만 그래도 광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첫날 자기소개할 때도 출연자들이 눈이 30cm 더 쌓였는데도 그냥 눈밭을 걷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제작진들을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경수가 말한 그 태풍, 전 이런 게 바로 그런 태풍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수 이야기는 뒤에서 또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호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영호가 영숙에게 고백 후 이제 승부수를 띄우려면 낮술 먹고 소파에서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를 구성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할 때는 온갖 화려한 미사옥으로 드라마 대사까지 인용해가며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그 후 따라오는 행동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아쉬운 말이죠. 물론 영숙이 너무 상철상철하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영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이번 계기로 광수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펜이 없어서 합해 간 흑연가루를 묻혀 영숙이라는 글씨를 쓰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정말 노력이라는 두 글자로 딱 표현하면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초반에 광수라는 캐릭터에 대한 성향을 분석할 때 떠올랐던 몇 가지 방송신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 날 저녁 식사 시간 보면요. 광수가 일어서서 사회자 역할을 자청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때 광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인상을 좀 줬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옥순과 3대 1 데이트할 때 옥순과 MBTI 이야기로 대동단결하던 광수 모습. 저는 꽤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옥순 맞은편에 앉은 영식은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이고 옆에 앉은 영수는 꼭 목뼈가 부러진 사람 마냥 고개가 옥순 반대 방향으로 계속 향하고 있고 그나마 광수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 정도로 끝났지. 아마 광수 없었으면요. 나머지 두 남자하고 옥수는 나는 솔로 방송 최초로 멱살 각 나오면서 방송 사고 날 뻔했었죠. 그쵸?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생각도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광수가 영숙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광수에게 약간 실망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상대에게 고백할 땐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광수 대뜸 이렇게 얘기했죠. "나 내일 여자들이 하는 선택에서 0표 안 받게 선택해 주면 안 되냐." 이 말 진짜 많이 가볍고 날씬하게 보였었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실추한 광수. 이번 슈퍼 데이트권 당연히 영숙에겠습니다. 데이트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자, 광수가 픽한 송어 횟집. 광수 이야기 주제를 영자가 상철에게 해준 아침 요리로 화두를 꺼내는데요. 그 말 들은 영숙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본인도 뭔가 해야 하는데 남들은 정말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자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왜 하필 영숙에게 있어 상철에 대한 경쟁자인 영자 이야기를 꺼내서 영숙으로 하여금 경쟁심만 더 자극시키게 된 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광수 마음 다잡고 영숙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지금이 좋은 기회다." 라고 말을 건네보는데 영숙 입에서 나온 첫 단어 "상철님." 그러자 광수 쓰러집니다. 광수 탈탈 틀리죠? 자, 여기서 뭐 이 말 하긴 그렇지만 광수 탈락입니다. 자, 광수한테는 미안한데요. 우리는 또 한 번 영숙이 얼마나 상처를 생각하는지를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데이트 마치고 광수 인터뷰 때도 그러죠. 영숙은 다른 사람을 선택 안 해도 나는 선택 안 할 것 같다. 광수 분석 정확합니다. 제가 14기 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영숙은 상철에게 선택 못 받아도 혼자 나가면 나갔지 다른 사람 선택 안 한다고. 광수 생각 정확하다고 봅니다, 전. 암튼 광수의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방화나 작전. 영숙은 그 방화나 솔로 나라에서만 싣는 걸로 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자, 다음 영호 가볼게요. 영호는 영숙에게 줄 아침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전날부터 연습한 계란 흰자 거품을 계속 내고 있던데 그거 유명한 조리법인가요, 여러분? 제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땐 얼핏 보니 계란 반숙 후라이 같기도 했거든요. 영어의 장시간 노동의 대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시간들을 계란 후라이 하나와 바꾸기엔 '요리 소재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면 일반 계란 후라이에 토스트 그리고 커피가 포함된 미국식 조식 한 상은 거나하게 차리고도 남을 시간인데 계란 하나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참 영어도 연애 효율성이 참 떨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요리도 보니 영숙은 10초 만에 후루룩 다 먹어 버리더라고요. 몇 시간 해서 만든 거 10초 만에 사라진 공중 헛발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영숙의 리액션은 뭐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인 거죠 뭐. 네. 자, 다음 태풍 경수 가보죠. 지난주 영자와의 데이트는 파토가 났고 많은 분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죠. 도대체 그 태풍은 언제 보여주나? 과자 봉다리와 사진이 경수가 말한 태풍인가? 아님 경수가 준비한 그 심리 테스트가 태풍인가? 뭐 암튼 커뮤니티에 말들이 많았었죠. 자, 영숙이 경수에게 그저께 경수가 기회 되면 데이트 한번 하자고 손가락 걸고 한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신청하죠. 근데 대화 중에 경수가 이야기합니다. "난 영자와 데이트하는 중 너가 생각났다." 갑자기 이 말 들은 영숙 혼란스럽죠? 영숙 입장에서 보면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이죠. 왜 제가 혹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지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영숙과 상철은 서로 맞지 않아요. 성향도 너무 다르고 기본적으로 영숙은 귀염상이 있는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숙 성격이 애교가 많지 않고 무뚝뚝한 부분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성격이다 보니 선호하는 남자는 아무래도 얼굴도 좀 부드럽고 귀염귀염하면 본인의 솔직한 성격들을 꾸미지 않고 표현하기에 부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막 던지면서 대화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근데 경수는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진지하고 재미없고 그러니 영숙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수는 영자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걸 딱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경수가 영자와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영숙은 경수와 있을 때 그대로 똑같이 느낀다. 자, 그렇게 자리는 마무리되고 경수는 예고한 대로 슈퍼 데이트권을 영숙에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영숙과 태풍 경수의 데이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관전 포인트는 오늘 경수는 또 어떤 태풍을 몰고 올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거 맞죠? 그쵸? 네. 한번 볼까요? 경수가 그놈의 태풍 이야기만 안 했어도 뭐 경수에 대해서 큰 기대 없이 보는데 그 이야기 한 뒤로부터는 뭘 해도 그냥 자꾸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수 주문한 커피 들고 와서 자리에 앉는데 받침대를 잊고 뒤늦게 깔아주죠. 사소하지만 일단 요런 것만 봐도 경수 이런 자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접대하거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그런 경험도 많지 않을 거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경수 사람 자체는 성격이 모나거나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객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만남의 실패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스스로 레슨런의 시간도 가져보고 또 다음 상대는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만남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자와의 데이트 실패가 오로지 대화 소재의 부재로 인한 불편한 자리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 영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수와 영숙의 데이트. 여기서 경수는 비장의 태풍 1탄, 2탄을 준비합니다. 경수가 영숙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태풍 1탄을 먼저 소환합니다. 바로 타로 카드입니다. 전 이 타로 카드 꺼내는데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는 순간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경수스럽지만 어쨌든 타로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삶 또는 지금 솔로 나라에서 생각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망짝은 아니다. 적어도 반타작은 한 겁니다 그래도.' 그리고 경수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유독 삶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남녀 간 대화에서 삶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무거워요. 그래서 경수가 자꾸 진지하고 재미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화기애애한 소재로 가야지 삶 그러면 바로 딱딱하잖아요. 여튼 대화를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수 주머니에서 태풍 2탄을 불러드립니다. 바로 손편지입니다. 경수가 미리 준비해온 내용을 편지로 옮겨 적은 건데요. 하지만 이미 상철로 기운 영숙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태풍 2탄의 위력도 1탄과 마찬가지로 영숙에게는 곧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이번 태풍 1탄, 2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어쩌면 경수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사소한 게 아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큰 태풍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경수는 연애를 책에서 보고 배운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전 응용력과 임기응변이 약하다 보니 뭔가 이론적인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경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라면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편지, 과자 선물, 심리 테스트, 타로 카드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경수에게는 진짜 태풍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2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3부는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